안녕하십니까. 계절이 이제 9월이 되고, 조금 있으면 중추 계절이 왔습니다. 이 제사 추석이 되면 우리의 고유 문화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대가 제사의 격변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제사가 싫어서 종교를 바꾸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제사하고 난 후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특히 주부들이 굉장한 홍역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역경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 그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참작하셔서 여러분들이 제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상 제사는 우리나라의 주자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처음 점점점 심해져서 뒤에는 극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조 시절 이전에 고려 때라든지 또는 신라 시대 때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하게 이조 시절이 되고, 그것도 이제 중반기 이조 초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경국 대전을 국가의 좌표로 삼고, 이제 그게 점점 발달해서 주자학을 우리 통치의 개념으로 삼았습니다. 주자학에는 제일 중요한 게 충효의 사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고대 사회의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제사는 뭐라고 했을까? 이래놨습니다. 동린사루불려 설인지약제 실수기복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동린사루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쪽의 이웃이 소를 잡고, 이 말이에요. 현재 소를 잡고 거대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 불려해서 그것보다는 설인지약제, 서쪽의 이웃이 아주 검소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게 바로 실수기복이니라. 그게 복을 받는 것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천제를 지낸다고 막 소를 잡아서 돼지를 잡고 해서 풍성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는 설인지약제라 했거든요. 서쪽에 있는 이웃은 그렇지 하지 않고 약제한 것, 아주 간소하게 제사를 지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 오곡을 삶지 않고 그냥 생으로 놓고 아주 간소한 제사를 지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의 개념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조상 제사를 지낼 때는 아주 맑은 물에 좋은 차를 한 잔 끓여가지고 차향을 들여서 묵례를 하고 조상을 참배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제사 유래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건국이 이제 조선이 건국되면서 고려 때는 불교의 문화였거든요. 불교에서는 별로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불교에서는 사실 제사를 못 지내게 합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그 불교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조선시대에 와서 충효라는 거, 나라에 충성을 하고 임금을 잘 받들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살아서 효도하고 돌아가셨을 때 5대 봉손을 한다. 5 조상을 모신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사를 부모의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부모에게 죽어서도 효도를 하는 사람은 장손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손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그 재산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일 초기에는 그렇게 막 화려한 음식을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엔 지금도 남아있죠.
그 왕실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음식을 삶지 않습니다. 생으로 한다고요. 생오곡을 넣고 그다음에 고기도 육고기를 조금 넣고 해서 아주 간소하게 지내요. 왕실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 양반 사회에 와서는 이제 그 제사가 풍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남이 예를 들어서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제사도 부실하게 지내면 옆에 형제들이나 모든 사람들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아주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지냅니다. 그게 자꾸 발달해서 홍동백선이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왔고, 그게 이제 불교도 할 수 없이 종교라는 것은 현상의 사회하고 이렇게 융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에서도 제사를 대신 지내주는, 한마디로 불교의 법에 없는 짓을 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형제들을 여럿이 놓습니다. 12명, 10명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내놓고 난 뒤에 장남이 재산을,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몽땅 전부 다 이렇게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전부 다 내보내요. 그래서 그 흥부놀부 이야기도 그 속에서 나온 겁니다. 내보내고 난 후에 그러면 형제간들이, 형님은 뭐 별로 한 일도 없으면서 부모 재산 다 가지고 호의호식 한다고 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럴 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는 귀신이 와서, 그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가기 때문에 그날 따라서는 절대로 어떤 불만이 있어도 형제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면 제사 지낼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많고 형한테 달라들고 싶고 싸우고 싶어도 제사 지내는 날에는 자기 부인과 자식들을 데리고 큰 집에 다 가게 돼요. 가서 여자는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같이 하고, 남자는 그 방 안에 앉아서 지방도 쓰고 충문도 쓰고 또 음식을 해온 차리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밤을 깎기도 하고, 좀 여자들이 못하는, 예를 들어서 마른 고기 같은 걸, 문어 같은 걸 잘라서 모양도 내고 이러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꼭 이렇게 위에 있는 당수어른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 형제들을 모아놓고 제사에 지내기 전에도 지낸 후에도 옛날에 이 조상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고 너희들은 어떻게 가르쳤고 앞으로 형제관계는 어떻게 하라면서 화합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일종의 제사의 제일 근본입니다. 그래서 종문이라는 일종의 시족사회의 단계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문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속으로, 정말 그 내용 속에는 들어있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제사의 위험도가 없으니까 조상이 찾아와서 너희들은 제사를 충실히 지낸 사람은 복도 주고 앞으로 흉함도 없어지게 해줄 것이라고 이게 믿음을 주는, 종교와 비슷하게 발달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형제가 많이 있는 경우는 제사를 지내십시오. 특히 부모가 고향에 살아 있으면서 형제들이 제삿날 다 와서 참배하도록 하라고 할 때는 꼭 가십시오. 그래야 그날만은 부모도 만나보고 형제들도 만나서 우희도 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지은 곡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맛있게 음식도 하고 김장도 하고 뭐 김치도 담고 또 그다음에 뭐 고추라든지 이런 것도 따서 말리고 이래가지고 자식들이 오면 틈틈이 싸서 주게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제사의 제일 근본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제사 안 지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교를 믿기 때문에 하느님에서는 그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서 안 돼.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 우상이 아닙니다.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그 속에 무슨 종교가 있고 귀신이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 속에서 형제와 가족 간에 우애가 생기고 서로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꼭 제사를 지내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고향을 가지 않고 내가 형제가 많이 있는데 내가 장남인데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고 하거든. 지금 현재와 같은 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부인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형제들이 모여서 맛있게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장만하십시오. 만일 장만하기 힘들면 이웃에 있는 식당에다 배달을 시키십시오. 많이 하지 말고 단번에 다 먹고 없앨 정도로만 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제사를 지낼 때 꼭 무슨 축문을 쓰고 지방을 붙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제상을 만들고 제일 처음에 참신하고 강신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는 그냥 묵념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큰 절을 해도 좋습니다. 또 형제간들이 의논이 되면 전통적인 제례법으로 제사를 지내도 좋습니다. 그건 일종의 형식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단지 음식을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부부 생활이라든지 여자분들을 고생시키는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금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저장 음식이 많으니까 미리 사놨다가 그냥 데펴서 그날 우리 식구들, 형제들끼리 모여서 맛있게 술도 한잔하고 이야기도 하고 지낼 수 있도록 좋은 화해스러운 분위기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형제가 없고 나는 혼자다. 내 마누라하고 내하고 내 자식들밖에 없는데 또 자식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자식들이 다 결혼해 가버리고 부부만 사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럴 경우는 제사를 안 지내도 됩니다. 단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좋은 차를 끓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고에다 놓고 부모님한테 묵례를 해도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단지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같이 화합해서 한 끼의 점심, 두 끼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제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부인과 잘 상의를 해서 음식을 잘 못하겠다고 하면 배달 음식을 시켜도 괜찮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요새는 캔을 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음식이 되는 걸 접시에 그렇게 담아 놓아도 됩니다. 그 음식이 꼭 과일이라야 하고 고기라야 하고 전이라야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그럼 과일, 고기, 육고기 이랬냐면 옛날에 음식이 풍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그런 음식을 억지로라도 좀 만들어서 형제들이 오면 갈라먹고 그 다음 날은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음식을 갈라먹고 그것도 봉투라고 해서 나머지 음식은 조금씩 싸서 보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지금은 제사 지내는 음식을 이웃 사람한테 오늘 우리 제사 지내는데 식사하러 오십시오 하면 아무도 안 와요. 이 세상의 변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잘 아시고 역경에서는 이렇습니다. 동린사루불여 설인지 약재 실수기복이라고 했습니다. 동쪽의 이웃이, 동쪽의 나라가, 동쪽의 부락이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잡아가지고 아주 거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도 서쪽의 부락에서 아주 간소하고 아주 검소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실수기복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요번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요번 제사상은 30만 원 든다 그런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찾아오는 사람, 모이는 사람이
한 판의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 따로 먹고 또 대화도 하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음식, 그게 바로 제사상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